네, 안녕하세요. CAD 작업형 실기과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합니다. 인벤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3D 형상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만든 형상을 가지고 2D 치수기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부품을 조립하는 조립 형상, 분해 형상, 작동하는 작동 영상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1강에서부터 4강까지 강의를 통해서 3D 형상을 만드는 방법과 2D 치수 기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강에서는 3D 형상을 만드는 원리, 방법, 그리고 인벤터 환경 설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강에서는 3D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2D 치수 기입을 하는 방법, 원리, 그리고 환경 설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강과 4강에서는 1, 2강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예제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은 돌출이라는 명령어가 주로 사용되는 예제이고요. 4강에서는 회전이라는 명령어가 주로 사용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1강에서부터 4강까지 여러분들이 다 학습하시고 연습을 해보신다면 인벤터에 대해서 조금 더 친숙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벤터를 사용을 하실 줄 아는 분들도 강의를 들으면서 저 강사는 저렇게 하는구나, 저런 방법이 있구나, 나와 어떻게 다르구나 하는 것도 비교해가면서 들으면 조금 더 인벤터를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I라고 생긴 아이콘과 A라고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I는 인벤터, A는 오토캐드가 되겠습니다. 두 개 프로그램 모두 미국의 오토데스크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왼쪽에 인벤터 아이콘 더블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 2025 버전 화면을 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교재 19페이지에 보면 인벤터에서 어떠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템플릿을 설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인벤터 화면 I 옆에 A4 용지처럼 생긴 화면을 누르게 되면 이런 팝업이 뜨는데요. 인벤터 I 옆에 이런 아이콘을 눌러도 되고요. 또는 왼쪽에 새로 만들기 아이콘을 눌러도 됩니다. 또는 하이 버전에 보면 가운데에 이런 부품 탭이 있을 건데요. 이 부품 아이콘을 눌러도 동일한 팝업이 생깁니다. 여기 왼쪽에 새로 만들기 아이콘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팝업이 생깁니다. 팝업이 생기는데 왼쪽에 KOKR 옆에 이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은 세부 템플릿이 생깁니다. 이 템플릿 중에서 매트릭을 누르게 되면은 조금 더 정밀하게 밀리미터인지 인치인지 이런 아이콘이 생기기도 하지만 우리는 템플릿 밑부분에 KOKR 폴더에서 이런 단순한 아이콘을 눌러도 우리가 원하는 템플릿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스탠다드 IPT는 단일 부품을 만들 때 사용을 하고요. 시트 메탈은 판금 부품을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개별 부품을 만들어서 조립을 하는 조립품의 확장자는 IAM이 되겠습니다. 조립 템플릿을 만들 때는 스탠다드 IAM을 누르면 되고요. 웰드멘트는 용접 부품을 만들 때는 웰드멘트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면 아이콘은 부품이나 조립품으로 만든 형상의 2D 도면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확장자가 DWG와 IDW가 있습니다. DWG는 오토캐드 파일이고요. IDW는 인벤터 파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은 조립품을 분해하는 분해도 형상을 만들든가 또는 조립, 분해의 동영상을 만들 때 사용하는 템플릿으로 확장자는 IP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은 스탠다드 IPT, 스탠다드 IPN 이 아이콘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품 탭에 스탠다드 IPT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교재 18페이지 보면 단일 부품을 만들어서 조립품을 만들고요. 이 조립품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단일 부품이나 조립품을 도면화, 2D 도면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인벤터에 다양한 템플릿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3차원 CAD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스탠다드 IPT 더블 클릭을 해도 되고요. 또는 여기 작성을 눌러도 되겠습니다. 여기 작성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벤터 2025에 부품 탭이 열렸습니다. 교재 20페이지에 보면 여기 1번에서부터 8번까지 인벤터의 인터페이스가 나옵니다. 제일 이쪽에 1번 부분에 보면 퀵 메뉴 막다라고 합니다. 한글이나 엑셀 또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일 윗부분은 파일을 열거나 저장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러한 기능이 있고요. 자, 오른쪽에 이 파란색 부분이 색깔을 지정하거나 재질을 입히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리본 메뉴 막대라고 합니다. 이쪽은 실제로 리본처럼 묶여 있다라고 해서 리본 막대로 하고요. 마우스를 대면은 이런 아이콘에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 돌출이라는 아이콘에 보면 단축 명령어는 E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F1번을 누르게 되면은 도움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아이콘의 기능을 몰라도 설명을 보면서 접근을 하면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왼쪽에 검색기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검색기라는 것은 순서대로 작업의 내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하다가 실수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의 수정도 이 검색기를 통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4번에 보면 뷰 큐브로 화면의 뷰 방향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또는 집 모양의 등각도 부분을 선택을 함으로써 다양한 시점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5번에 탐색 막대라고 합니다. 이런 화면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 이러한 아이콘들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6번의 제일 중요한 이 여백 부분에 우리가 원하는 형상을 그리고 수정하고 할 수 있는 작업 화면 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랫부분에 7번에 좌표계가 되고요. X, Y, Z의 좌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의 아래쪽에 상태 막대라고 하는데 현재 작업 중인 명령어의 작업 환경의 상태를 나타내거나 또는 여기에 파일을 열거나 닫을 때 여러 가지 화면의 여러 가지 파일들이 아랫부분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벤터의 다양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인벤터를 처음 열어서 인벤터의 환경 설정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도구에서 문서 설정을 열어보면 팝업이 뜹니다. 교재 24쪽에 보면 도구의 문서 설정에 들어가면 이 단위라는 탭에 가면 당연히 밀리미터와 초, 킬로그램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이가 밀리미터가 아닌 인치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든가 시간이 초가 아닌 분으로 표현이 된다든가 또는 킬로그램이 아닌 그램으로 표시가 된다고 하면 나중에 큰 오차가 발생하니까 이러한 단위들은 한번 체크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구에서 응용 프로그램 옵션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보면 동일하게 팝업이 뜹니다. 여기서 다양한 옵션이 있지만 몇 가지만 건드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일반 탭에서 주석 저는 2.5로 했습니다. 주석은 뭐냐면 좌표계의 크기라든가 또는 치수기입을 할 때 크기가 조금 더 커지는 역할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은 뭐 2라든가 또는 건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조금 더 글씨가 크게 보여주기 하기 위해서 2.5 정도로 놓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 색상에 가서 프레젠테이션의 색상을 기본 색상으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겨울 밤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뒷배경이 회색으로 나오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가독성을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의 색상 1번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 표시에 가서 응용 프로그램 사용 설정을 눌러서 모서리로 음영 처리를 해주도록 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 여기 화면 표시 응용 프로그램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음영 처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모서리로 음영 처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각져 있는 부분이나 못따기 부분에 선으로서 이렇게 모서리가 음영 처리가 되어 있어야 물체 형상을 파악하는데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아랫부분에 6번 3D 탐색 줌 동작의 방향 반전을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인데요. 줌 동작의 방향 반전. 자,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휠을 위로 올리면 확대가 되고 밑으로 내리면 축소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체크박스가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을 건데 방향 반전을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조금 더 편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적용 누르고 닫기 또는 확인을 눌러주시면 기본적인 인벤터 환경 설정은 다 되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환경 설정을 해주고 나면 저와 똑같은 화면 또는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여기 3D 모형에 클릭을 하고요. 자, 우리가 인벤터에서 우리 3차원 부품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모델링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교재 18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1번, 2번, 3번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작업 평면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작업 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면에다가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될지 먼저 프로그램에 인식을 해주는 것이고요. 스케치 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A4 용지 같은 종이에 연필로 어떤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D 형상을 만들어 주는데 여기에서 돌출이나 회전이라는 아이콘을 사용을 해서 3D 형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3단계의 모델링 원리를 잘 이해를 해서 이 원리대로 어떠한 형상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샘플로 만들어 놓은 돌출 예제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돌출 예제라고 8번의 상태 막대에 이렇게 새로운 창이 열린 것이 확인되죠. 자, 먼저 오른쪽에 뷰 큐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면도도 있고요. 오른쪽에 우측 면도도 있고 평면도도 있습니다. 여기에 정면도가 이 녹색 부분의 형상입니다. 정면도의 평면을 선택을 하고 다음 두 번째 단계인 스케치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네모의 스케치를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돌출이라는 아이콘을 사용을 해서 이러한 직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 위쪽의 평면도를 선택을 하고 나서 두 번째로 평면도에 이렇게 네모를 그립니다. 네모의 스케치를 그려서 세 번째 돌출이라는 아이콘을 사용해서 직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측면도를 선택을 하고 우측면도에 이렇게 네모를 그려서 위쪽으로 돌출을 하게 되면 이러한 직육면체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쪽 평면도를 잡아서 위쪽 평면도에 동그라미를 그래서 동그라미가 아래쪽으로 돌출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라색의 원통이 파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3단계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우리가 원하는 3D 형상을 그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돌출 또는 회전이라는 아이콘을 사용을 해서 원하는 형상을 그리는데 마찬가지로 회전이라는 아이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평면도를 선택을 하고 나서 여기에 이러한 반원을 그립니다. 이 반원을 그려서 회전이라는 것은 기준축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준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는데 우리 90도만큼만 회전을 하게 되면 이러한 4분의 1 원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 평면을 선택을 하고 이런 두 번째 원을 이렇게 스케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270도만큼만 회전을 하면 이러한 도넛 형상의 3D 형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3D의 원리로 우리가 3D 형상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부품 1번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1번 작업평면 선택, 2번 스케치 작성, 그리고 3번 3D 형상 만들기 이 단계를 머릿속에 잘 숙지를 해서 3D 형상을 만들어서 레고 블록처럼 조립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3D 형상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작업 평면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부품 1번 탭에 와서 작업 평면 선택은 작업 영역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면 아래쪽에 새 스케치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어느 평면에다가 내가 그림을 그려줄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새 스케치를 눌러도 되고요. 또는 여기 파일 밑에 2D 스케치 시작이라는 아이콘을 눌러도 됩니다. 또는 여기 원점 옆에 플러스가 보이죠?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은 원점에 다양한 평면이 나오는데 여기 YZ, XZ, XY 평면 이런 평면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단축 명령어인데요. 여기 마우스를 2D 스케치 시작에다가 올려놓게 되면은 이 S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단축 명령어가 S다.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니까 S 정도는 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스케치는 S입니다. 저희는 마우스 우클릭, 스케치 시작, 새 스케치 아이콘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벤터에서 이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는 것은 위쪽에 리본 메뉴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표식 메뉴라고 하는데 교재 21페이지 오면은 여기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3D 모형 창에서 우클릭을 하면 이렇게 아래쪽에 살펴본 것처럼 새 스케치가 나오고요. 우리가 2D 스케치 상에서도 마우스 우클릭하면 스케치 마침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리본 메뉴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을 모아 놓았다. 그리고 이 리본 메뉴에서 도구 사용자화에 가서 표식 메뉴에서 나오는 메뉴들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식 메뉴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쉽게 인벤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새 스케치 이렇게 눌러보면 우리가 다양한 평면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마우스를 대면은 XZ 평면이라고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정면도가 되겠습니다. 또는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XY 평면이라고 나오죠. 이 XY 평면이 정면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대서 이렇게 YZ 평면은 우측면도가 되고요. 또는
마우스를 해서 Z 평면은 여기 위에서 내려다보는 평면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형상을 마우스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왼쪽에 이렇게 마우스를 대서 XY 평면을 눌렀을 때 XY 평면이라고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XY 평면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2D 스케치 화면에 들어온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냐? 위쪽에 리본 메뉴가 보면 2D 스케치의 리본 메뉴, 선이나 원이나 호, 직사각형 같이 작성을 할 수 있는 메뉴가 바뀌어 있고요. 2D 스케치로 작성을 할 수 있는 리본 메뉴가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이 검색기에 여기 스케치 1번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1번이 음영이 활성화가 되면서 지금 스케치 1번이 활성화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위쪽에 아이콘을 눌러도 되지만 마우스 우클릭하면 선 작성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림판을 사용을 해보셨다면 그림판의 선이랑 똑같습니다. 누르면 왼쪽 아랫부분에 보면 상태 막대에 선의 시작점을 눌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선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음 점을 이렇게 클릭을 해도 내가 원하는 선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 그렸다고 하면 ESC로 빠져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태 막대에 준비라는 설명이 나오면 지금 빠져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의 밑에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은 선 말고도 스플라인의 제어, 보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눌러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스플라인 선도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 그렸으면 ESC로 빠져나오면 되겠습니다. 스플라인을 그렸으면 다시 화살표를 눌러서 다시 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인벤터의 화면 조작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하고 축소를 할 때는 2번 가운데 버튼을 위로 굴리면 확대, 아래 굴리면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시점을 이동할 때는 가운데 버튼을 누른 채 드래그하면 시점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화면을 회전할 때는 저는 1번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회전됩니다. 그래서 3D 영상을 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손 모양이 나올 때 오른쪽 왼쪽으로 나오면 시점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휠을 위로 올리면 확대, 밑으로 내리면 축소가 되고요.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2번을 따당 눌러보시면 화면에 꽉 차게 나옵니다. 다시 확대, 축소, 따당 화면이 꽉 차게 나옵니다. 그리고 시점을 이동하는 것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의 시점을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벤터의 화면 조작법 살펴보았고요. 다시 인벤터 돌아가서 선 말고도 이렇게 원을 눌러서 가운데 점과 끝점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점, 끝점을 누르면 원이 생깁니다. 또는 여기 원 밑에 화살표를 눌러서 접선이라든가 타원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름이 50mm인 원을 그리고 싶다 할 때 50mm 원을 바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원을 눌러서 중간점과 끝점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 이 치수 아이콘이 있습니다. 마우스를 대면 단축 명령어는 디멘전의 약자 D가 단축 명령어가 됩니다. 그래서 치수도 단축 명령어를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여기 표식 메뉴에 마우스 우클릭 일반 치수를 누르게 됩니다. 눌러서 여기서 치수를 빨간색으로 변할 때 클릭을 해서 밖으로 빼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팝업에서 치수가 나옵니다. 이것을 50 엔터 치게 되면은 화면이 변하게 되죠. 그래서 축소를 해서 가운데를 놓게 되면 50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원을 눌러서 여기 클릭을 해서 바로 이 창이 나왔을 때 여기다가 50을 눌러도 50인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만드는 것보다 일정한 형상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원을 이렇게 먼저 그려 놓고 치수 D를 눌러서 지름 30mm인 원을 만든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오토캐드와 3D 설계 프로그램의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파라메타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오토캐드는 선을 그릴 때 이렇게 클릭을 해서 50mm인 선을 딱 그렸습니다. 하지만 인벤터에서는 선을 먼저 그려놓고 선을 하나 그려놓고 치수 D를 눌러서 여기 선을 클릭하고 위로 하나 클릭해서 30 엔터 치면은 이 선이 30mm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3D 스케치 디자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사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사각형도 한 점 클릭, 다른 점 클릭 이렇게 해서 치수로 이렇게
원하는 치수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직사각형도 화살표를 눌러보면은 다양한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마우스를 대보면은 설명이 다 나오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 1번 포인트, 2번 포인트, 3번 포인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니까 하나하나 설명을 따라서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스케치를 다 그렸고요. 스케치를 그리고 나서는 이쪽에 마무리 아이콘을 눌러도 되고, 자, 표식 메뉴에서 마우스 클릭, 스케치 마침 누르게 되면 스케치 화면에서 나가게 됩니다. 지금은 위쪽에 리본 메뉴가 스케치 아이콘이 아니라 3D 형상의 아이콘으로 돌출이나 회전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출을 눌러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특성이라는 팝업이 뜨는데 프로파일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프로파일은 이런 다양한 스케치 중에서 어떤 스케치를 내가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마우스를 대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형상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파이 30mm 짜리 이 원을 스케치를 선택을 하면 10mm라고 나오는데요. 이런 화살표를 반대로 앞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여기에 팝업의 거리에서 50 엔터 이렇게 쳐버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원기둥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돌출 1번이라는 검색기에 아이콘이 생겼는데 플러스를 눌러보면 스케치 1번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스케치 1번을 더블 클릭을 해서 이 30mm인 원을 우리가 20mm로 더 적게 만들어서 엔터를 치고 스케치 마무리를 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더 작은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돌출 1번을 더블 클릭을 해서 50mm가 아니라 100mm로 100엔터를 치게 되면은 거리가 100mm로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벤터의 3D 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이러한 형상을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검색기를 보면 돌출을 하나, 둘, 셋, 네 개 하고 목깎기와 못따기를 해서 작업의 순서대로 검색기를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부품의 끝을 잡고 위로 이렇게 올리면 돌출 1번까지 올리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형상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돌출 1번은 가로 세로 70, 70인 사각형이고요. 돌출을 가로 세로가 70, 70인 스케치를 그려서 돌출을 10mm만큼 한 형상입니다. 그리고 부품의 끝을 하나 더 내려보면은 이렇게 원기둥을 원통 형상을 구멍을 뚫었습니다. 두 개의 원통은 6mm가 관통이 되어 있고요. 치수가 이 원통의 치수는 35mm, 10mm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품의 끝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원기둥이 큰 원통은 30, 작은 원통은 20, 그리고 이 원통이 20mm만큼 돌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못따기가 2mm가 되었고 네 군데가 반지름 목깎기 5mm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형상을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새로운 파일을 열기 위해서 A4 용지 모양의 아이콘을 선택을 합니다. 누르게 되면 자, 이런 새 파일 작성 나왔을 때 스탠다드 IPT 더블 클릭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새 스케치 자, 우리가 XY 평면 클릭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D 스케치 화면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물론 마우스 우클릭해서 직사각형을 눌러도 되지만 우리가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화살표를 눌러서 두 점 중심 직사각형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우 대칭일 때는 이렇게 두 점 중심을 누르게 되면 이 원점을 기준으로 직사각형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이 선이 가운데 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점 직사각형으로 가운데 점을 클릭을 하고 임의 위치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 일반 치수를 클릭해서 이 치수를 클릭을 할 때는 여기 마우스를 대면 빨간색 선이 보이죠. 그래서 이 선을 선택을 해도 되고요. 또는 이 점과 이 점을 선택을 해도 되고요. 또는 이 변과 이 변을 선택을 해도 동일하게 70이라는 치수를 선택을 하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저는 마우스 클릭 일반 치수를 눌러서 이 빨간색 선을 선택을 하고 위쪽에 빈 공간을 클릭을 하면 팝업이 떴을 때 70 엔터 이렇게 쳤습니다. 그러면 커졌기 때문에 한 화면에 당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휠을 눌러서 축소를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마우스 클릭으로 일반 치수로 클릭해서 70 엔터 이렇게 눌렀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이제 스케치를 다 했으니까 마우스 우클릭으로 스케치 마침 이렇게 누르고요. 그리고 축소를 해서 왼쪽에 돌출 아이콘 눌러도 되고 또는 마우스 우클릭 표식 메뉴에서 마우스 우클릭 돌출 눌러도 됩니다. 또는 간단하기 때문에 돌출은 익스트루드의 단축 명령어, 회전은 레볼루션의 R. 그래서 E와 R 정도는 외워두시는 것이 작업 속도를
높이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돌출 2 눌러서 거리가 10mm였죠. 그래서 여기다가 10mm를 눌러도 되고요. 또는 거리 A에 10mm, 방향을 앞으로 뒤로 이런 것들 확인을 해보시고 누르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부품의 끝을 올려보면 돌출 1번에 대한 작업을 다 하였고요. 그리고 우리 작업 돌출 2번, 돌출 2번은 파 6mm 관통이죠. 이 35와 10mm를 치수로 파 6을 관통을 해야 되는데 이쪽 면이나 또는 이쪽 면을 선택을 해도 됩니다. 앞면이나 뒷면, 앞무면이나 선택을 해도 됩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색깔이 파란색으로 나오는데요.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 아이콘이 스케치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도 되고 또는 S, 단축 명령어 S를 눌러도 됩니다. 자, 먼저 면 선택, 여기 아이콘에 스케치 작성 선택을 하면 2D 스케치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 X선과 Y선이 가운데가 됩니다. 두 점 직사각형을 하게 되면은 이 가운데 선이 중심이 됩니다. 이 가로 길이가 70이고 세로 길이가 70인데 당연히 이 거리는 35mm, 이 거리도 35mm가 가운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중심점 원을 클릭을 해서 원지름이 6mm였죠. 6mm. 아래쪽에도 마우스 클릭 중심점 원으로 6mm를 엔터 쳤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 위에서 이 선에서 이 중심까지의 거리가 10mm가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끝단에서 이 중심까지의 거리가 35mm가 떨어져 있습니다. 일단 이 치수 위쪽에 이 치수 아이콘을 사용을 해도 되고요. 또는 이 구속 조건을 사용을 해도 되는데 이 구속 조건은 저희가 다른 예제를 통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으로 일반 치수로 이 점과 이 끝선을 10 엔터 맞춰주고요. 이 선과 이 점을 35mm 이렇게 맞춰줍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ESC를 나가지 않으면 일반 치수 아이콘을 사용한 것이 동일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 선과 이 중심이 35mm 엔터. 그 다음에 이 끝선과 이까지 거리를 이 아래선과 이 중심까지 거리를 10 엔터 이렇게 눌러주고요. 다 했다. 마우스 우클릭으로 스케치 마침. 그리고 여기 마우스 우클릭으로 돌출 아이콘 해서 프로파일을 이 위에 확대를 해서 이쪽 마우스 색깔이 변하죠. 여기 이쪽 원과 아래쪽에 이쪽 원을 선택을 해주고 난 다음에 방향을 반대로 해야 되겠죠. 방향을 반대로 눌러도 되지만 방향을 반대로 반전으로 부울해서 합치기가 아니라 빼기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여기서 거리에 보면은 전체 관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체 관통이라는 것을 눌러주면은 여기에 방향 반대로 부울해서 빼기를 안 눌러도 전체 관통을 누르게 되면 바로 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관통 눌러서 반대로 빠지는 것을 확인을 하고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세 번째는 큰 원 30mm, 큰 원통 3 여기 큰 원통은 30파이, 작은 원통은 20파이 관통이고요. 못따기가 2mm가 있습니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쪽 면을 클릭. 자,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죠. 이쪽 면 클릭, 스케치 작성 눌러서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으로 중심점 원을 클릭하고 큰 원은 30이니까 바로 해볼까요? 30 엔터 쳐서 마우스 우클릭 스케치 마침. 그리고 여기서 또 마우스 우클릭 돌출 눌러서 여기에 아까 전에 20이니까 20mm 튀어져 나오게 20 엔터 이렇게 누르면 20mm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쪽 면을 다시 또 클릭을 합니다. 빨간색으로 선택이 되었을 때 스케치 작성 눌러서 마우스 우클릭으로 중심점 원 누르고 난 다음에 중심점 원을 누르고 20mm입니다. 20 엔터를 쳐서 또 마우스 우클릭 스케치를 다 했다고 하면 마우스 우클릭 스케치 마침 누르고 나서 마우스 우클릭으로 돌출 눌러서 어떻게 하나요? 가운데 전체 관통을 누르라고 했죠. 전체 관통 누르지 않고도 여기에 방향을 뒤로 하고 부를 빼기로 하면은 뒤쪽에 다 빠집니다. 그런데 여기 20mm 밖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화살표로 끝까지 관통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20mm 원통이 관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못따기가 2mm 있기 때문에 위쪽에 못따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마우스 우클릭의 표식 메뉴에 못따기가 없기 때문에 위쪽에 못따기 아이콘 클릭하고 나서 팝업이 떴을 때 거리가 2mm가 나오죠.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빨간색 선이 이렇게 나왔을 때 2mm. 그래서 확인 이렇게 눌러주면 되고요. 그리고 못깎기는 표식 메뉴에 있습니다.
마우스 클릭, 목깎이를 눌러서 목깎이가 5mm였죠. 5mm가 네 군데였으니까 이 모서리를 한 군데, 두 군데 돌려서 세 군데, 네 군데 해서 확인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델링 예제의 간단한 형상에 돌출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교재 18페이지에 있는 우리가 3차원 부품의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 3단계의 원리를 잘 이해를 하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쌓고 어떤 부분을 또 쌓고 이렇게 해서 3D 형상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볼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한번 보시고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